자신을 통해서 그 기대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남에게 큰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이 해가 여러분 자신에게 빛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들으면서 이야기하지.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이지, 여러분의 진실로서 진리를 보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가 여러분을 깨우쳐 주지 못한다면 눈앞에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보고 바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무엇을 한마디를 듣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만 그것은 쉽게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한 문제는 항상 자연에서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다시 싹을 틔우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내용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싹이 폈을 때 그 생명활동을 통해서 땅과 주위에 있는 기운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각오로 인해서 태어나서 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깨어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거기에서 그 지어진 운명 속을 계속 여행하고 같이 거기를 돌고 있다, 지키고 돌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참으로 하나의 인연이 없으면 절대 그 운명은 무너진다가 깨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불행한 운명을 지어낸 사람은 점점 불행해지고 좋은 운명을 가진 자는 점점 그것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자기를, 부족한 자기를 깨어버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땅 위에 씨앗이 떨어졌더라도 그 씨앗이 깨져서 싹이 나지 아니하면 땅이 가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리와 접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깼을 때 나쁜 자를 만나면 나쁘게 될 것이고, 나쁜 것을 통해서 나쁜 자에게 여러분이 나쁜 그 바탕에서 자신을 깨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더 나쁘게 될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깨지면 좋은 땅에서 자기 그것이 깨지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저께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딴 데로 가면은 거기 가르침하고 똑같다, 말 들어보면 똑같다 이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모르고 들으면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그것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는 확인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거짓이었다, 참말이었다, 이것이 드러납니다. 거짓이었다, 참말이었다,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거짓과 참을 구분하지 못한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이라면 불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이 가르침 중에서는 두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참말, 진실. 그러니까 진실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진실은 어디든지 볼 수가 있지만 거짓은 그것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장님인 상태에서 거짓을 들을 때 그 거짓말은 무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깊게 그 속에 빠지게 하지.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모르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확인을 하기 전에 하지 말라는 것. 내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나 단이나 뭐 이런 거 명상이니 이리 선이니 이리 찾는 이것은 아직까지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는 존재합니다. 이 모든 생명은 하나의 물질과 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는 물질과 기운으로 혼합되어 있고, 이 생명체는 생명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하나의 기운의 그 인자를 생산해냅니다. 그렇게 기운은 다 존재합니다. 그렇게 이 존재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결국 존재하는 걸 가지고 거짓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단을 했다든가 길을 많이 하면 빛을 봤다 무엇을 봤다 이라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만 이 빛이라는 게 그냥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다른 의식이 내게 접촉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누가 좋은 신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게 무슨 좋은 신이 있겠느냐, 다 그 먹고 똘감이 김에 있으면 그건 똘감이지 뭐이냐, 뭐 그 똘감 장사가 돈벌이가 되니까 이게 좋은 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좋다 나쁘다는 하나의 평가 위에 그 진실은 그 감 자체에 다 있는 것이요. 일단 산자가 죽은 자를 접촉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지난 그 찻집에서 법회를 하면서도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서울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는 앉아도 빛이 보이고 누워도 빛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인다 이래서, 참 당신 안 됐어 이러니까. 그래 또 그래서 또 뭐 요가가 어떠고 쿤달리니 어떠고 그래서 참 안 됐어.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큰 병을 얻고 근심을 얻게 될기요 이렇게. 책에 있대서, 그래 책의 진실을 누가 알겠는가, 그 책의 진실을 누가 아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증명한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걸 이 시대에 와서 증명한 자도 없고, 그 증명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진실도 모른다. 나는 책을 믿지 않아요. 당신은 믿지 마시오. 우리는 책을 믿는다고만 불쾌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는 결국 조금 있으면은 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 그러한 하나의 다른 의식을 붙여가지고도 병을 앓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 악한 일을 하며 병을 안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 나쁜 짓을 하면은 곧 개고랑을 타고 형무소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이지 그들은 그 악행을 할 때 신을 팔고 종교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에 유의를 해야 돼요. 이 산자가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겠기에 그건 기운이에요. 죽은 자의 기운이 산자의 옆에 오면 막 몸이 아프고 오한이 들고 막 기반이 어둡고 막 정신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 본의 아닌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여러분들은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와 다른 기존의 불교 이야기와 비슷하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그 세상 이치라는 것은 10만 년 전이나 10만 년 후에나 똑같습니다. 수학의 공식은 뭐 1000년 전이나 10,000년 후에나 똑같아요. 그것이 변해버리면은 말이 변했을 뿐이지, 용어가 변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변한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이 곱하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동물베이를 해놓고 이 곱하기다 이런 부호는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해비면 그렇게 변할 수는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냈을 때, 이 시대가 다음 시대가 왔을 때 곱하기를 세모꼴 부호를 만들어 놓고 이 세모꼴은 하나의 곱하기다 이래 되면 그것은 곱하기가 됩니다. 5는 25. 그러나 X가 세모꼴로 거석이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그 말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그 이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치는 10만 년 전에 있던 것과 또 10만 년 후에 있던 것 똑같습니다. 석가모니도 완전한 깨달음을 이뤘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한 말은 나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석가모니가 그 시대에 하지 못했던 말을 내가 이 시대에 와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서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이런 것을 이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풀어줄 수 있고, 또 그 시대에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딱딱하니까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를 해야 천상되겠어요. 원더 스님 일합니다. 만날 근면검소 정직, 그게 참 좋은 게, 이제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 주니까 전부 노래가 재밌습니다. 이래. 그래, 노래가 됐더니 야, 통제가 들어가 봤자 보통 통에 아무도 통에 안 들어온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난 사실지 우리 집에 따라와서 배우는 사람이 하나뿐이지만은 그럽니다. 항상 옆에 있으니까 더 많은 말을 듣겠지.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동양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네가 남을 도와야 되지 왜 너무 도움을 받으려 하나? 네가 열심히 일하는 건 네 좋아지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건 자기 좋아지라고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항상 하는 짓이 욕심, 잘못된 욕심에 붙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항상 손해가는 일을 한다. 그 점에 유의해야 된다. 원인이 안 좋으면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월하게 돈을 버린 사람이 결국 또 빨리 망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진정 땀 흘려 모은 사람의 재물은 고전 땅에 물이 고여 있는 건 잘 안 빠진다는 것이지. 근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모래밭에 있는 곧 말라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래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내가 여러분께 근면검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존재하는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께 그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쪼달리지 않고 큰 탐욕을 잊으려면 쪼달리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근면검소한 생활을 즐기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좋게 살기 위해서요. 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올바른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옳은 일을 하는데도 너무 근면검소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오는 중에 제일 부자인데 누구 보고 얼마 그 하거든. 니나 내가 믿는 건 니 하나만 믿을게. 니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와, 이 사람이 니가 우리 집 들어왔으니까 내가 니한테 안 가르쳐 줬나? 제일 큰 비밀 안 가르쳐 줬나? 니 그거 동양하기 싫으면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는 고단해서 내 이야기 못 들으면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좀 추무스럽지만도 이게 안 좋겠네요.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니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기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도 자식을 가진 부모입니다.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걔를 대학에 보낼 때 장학생으로 합격시키는 거는 누워서 떠먹기보다 쉽습니다. 내가 그거 하나 시험 치는 날 장학생으로 만드는 건 누워서 떠먹기보다 쉬워요.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집중 교육입니다.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거 갖다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정신이 바로 그것을 해결합니다.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
그 시험을 풀게 돼요. 예를 들어서 300점 받는 애를 360점을 만들어주는 것은 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떨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 내가 남을 가르친다면 내 자식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만 섬기는 것이 옳은 게 아니다. 부처를 섬기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식도 잘 섬겨야 된다. 그게 양심이다. 자기 남편도 잘 섬기고 자식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고 그리고 친척도 잘 섬겨야 그게 양심이 아닌가. 만일에 그들 중에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 그 방법이 다를 겁니다. 냉정하게 섬기는 것이다. 칼을 무작위게 딱 잘라서 헤어지고 그것이 영 안 된 사람 같으면 안 도와주는 것이 섬기는 길이요. 옳지 못한 행위를 하거나 안 도와주는 게 섬기는 길이니까 딱 그런 거예요. 그게 섬기는 길이니까 그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얘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간단해요. 먼저 남보다 먼저 시련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 시련을 배운 세상을 만나는 것이고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일을 아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나의 고민이 하나 정도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항상 자기에게 쏟고 있다는 게 자기의 판단과 기대 때문에 자기에게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식 가진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학교 말이나 이런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부모가 弁또 사줘가지고 10시에 돌아오는 그 교육을 3년씩 받아도 여 동아대학 같은데 아이들 다 떨어졌어. 저 외국어 대학까지 가서도 떨어져 온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농고를 다니면서 8시 반에 저희 밥 해먹고 9시 학교 가서 지우 가서 6시간 공부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래 밥하고 빨래한 애가 그러면 이거는 동아대학 같은 친께네 전자학과 뭐지 뚝뚝 걸리는기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지나친 그 주입은 신체에 무리를 줘서 오히려 정신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의 사고를 얻게 해서 아는 문제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작년에는 그 문제를 알았는데 금년에 그만 그 문제를 아무리 해도 그 공식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넓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 같은데 어떻게 교육합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이런 교육 절대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한국에서 공부하던 애들, 대학 들은 애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성적 좋습니다. 그 근본만 괜찮으면 막 성적이 좋아지고 아주 확 거석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그 세상을 잘 살피고 자기가 확인하고 선택하고 그 최선을 위해서 노력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빛이 있고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관을 짓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대로 무슨 일을 한다면 그 기대가 여러분들을 큰 하나의 여러분에게 큰 한을 만들어주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 줄 모르니까 항상 이 말을 잘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걸 두지 뭐. 그리고 여러분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경우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세상에 알고 가르치는 것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이 될 수 있지만 또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사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자기도 모르고 가르치면 너무 속이게 될 줄도 모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게 맞는 건가 틀리는가 모른단 말이요. 그래 말이 안 맞으면은 사기 아니요.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조금 차이가 얼추 보면은 비슷한데 똑똑히 보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 거짓말은 이 서울이라는 말까지는 나와요. 서울 가는 차가 있다 이래 나오는데 서울 가는 차 몇 시에 그 정확하지가 않다는 게 사포가 정확하게 예약이 되고 그 정확한 표를 안 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그 사람의 사기꾼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기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가 그걸 알아봐라 이 뜻이니까.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가르침이 될 수 있지만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사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종교교통이나 이런 잘못된 데 가서 정신적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는 그 뭐 이상한 곳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만 중학교 돼 있는 아들내미 책 같이 보는 그게 낫습니다. 그거는 수학이나 의학이나 그렇게 크게 거짓말이 없거든. 그런데 여래님 우리 현주가 일본에서야 비행기를 타고 요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을 갈 때 옆에 어떤 아줌마가 한 서너시가 자기가 회사도 있고 그렇다고 또 한글로 가르쳐 주라 하더랍니다. 그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막 5만 원? 예, 애가 5만 원이면 다 크다 그렇게 작년이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써.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이제 4분 아니면 4분이지. 그래 이제 버스를 타고 한 30분, 40분 가야 이제 서 있는데 아줌마들 한 대여섯씩 가르쳤답니다. 그렇게는 아한테 잘해주고 뭐 그렇게 돈도 애 나오고 5만 원 것도 뭐 한국 돈으로 한 사람당 5만 원이요? 아니에 그 한참만에 가르쳐주는데 그래서 뭐 공부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이래서 이제 가르쳐주고 막 그랬는데 한 그렇게는 1년 조금 못해서 그저만 5만 원씩 일이 주더만 그래 가만 알고 보니까 이제 현주가 그러더야 그 아줌마들이 통일교 그거 재단에서 그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현주가 어쨌든 그 아줌마들이 이제 우리 현주를 통일교 겠다가 이제 그니까 드리려고 했는데 아가 그거로 그 자꾸 이 멀리 하고 그만 가르치고 돈만 받고 이러니까 인간이 쪼개겠다가 이제 4만이 주더랍니다. 좀 행시 그렇다 하면서. 그래서 쪼개지게 또 이제 한 달에 3만이 주더랍니다. 그래서 쪼개지게 또 2만원 주더랍게. 인자는 아가 고마 그 안 가르쳐주려 하면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고 고맙고 내가 그랬는데 약속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공짜비 일인가 돈을 받는 일인가 돈으로 약속이 돼 있으면 돈을 받아야지. 근데 2만 원을 준다고 아가 이제 나든지 사겠다고 이제 안 하려고 했잖아. 그건 나가 빼면 뭐지. 그리고 다섯 사람들 다 가르치셨는데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재단에서 자금도 준다 하고 막 그래 사는 거지. 그래 아가 이제 안 이제 지가 함께 이제 그 안 그 하게나 이제 돈을 조금 나타내는 거야. 종교계통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매우 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종교에 가면은 이 한들이 와 있는데 한 해 한 번씩 입이면은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너무 힘들습니다. 다시 이런 건 아니고 막 그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은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면은 프로테지가 대부분 90% 이상 열심히 하는 사람은 90% 이상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도록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아래 여기에서 통계적으로 봤는데 담인가 그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주위에 그걸 어디 학원 같은 데 나가면은 이러다 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하고 마음을 놓고 키우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거든.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이나 자신들이 그것은 하지 마세요. 그거를 해가 건강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펜을 맞을 때 한 2번 정도 맞으면 처음엔 잘 모르는데 며칠 맞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몸에 병이 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 같은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와요. 그런데 단 하나 병이 오지 않는 사람은 아주 사람을 많이 망치면 병이 안 옵니다. 사람을 많이 망치면 병이 안 와요. 그래도 그 사람 영혼은 다른 자를 망쳤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영혼은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은 쓸모가 없습니다. 한번 내가 남을 망치면 남을 망쳤던 그 하나의 결과는 내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병이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은 보면 얼굴이 시커먼데 상대는 보면은 거기서 위에는 우두머리는 보면 얼굴이 흑합니다. 혈색이 좋아요. 그것은 남을 망쳤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망쳤기 때문에 그 자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완전히 망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먼저 몸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 내가 이 며칠 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쿤달링이 어쩌고 뭐 요가가 어쩌고 왔던 서울 그 어떤 사람 그 당신 참 안 됐어 이러니까 그냥 내보고 책이나 믿지 말라고 자기는 책에 있는 걸 믿는다면서 막 성을 내고 가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책의 그 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현상을 나게 하고 그게 좋은 것이면 몸에서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 기예요. 그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 안 좋은 기고. 그만 여러분 지금 아픈 데 없죠? 그게 제일 좋은 몸이요. 사람 살아가다 보면 좀 연기 있는 데 가면 체력잘 짠 데 가면 눈물도 나고 냄새 나는 것도 좀 깨끗한 냄새도 맡을 수 있는 코. 그 다음에 그만 소리 다 들리는 귀 이런 게 좋은 기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남이 듣지 못하는 걸 혼자 느끼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은 기라요. 남이 느끼지 못하는 걸 혼자 느끼는 건 이건 별로 안 좋아. 소말리아 같은데 나는 사람들 자기가 억장하고 그건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되겠는데 소말리아는 이 시대에 그 어떤 무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살기 좋아져요. 이 유엔군이 가서 진주에서 이 사상을 멋지고 거기에 뛰어난 정치가가 하나 들어서면은 그 나라는 오지기 때문에 하나 그 이디오피아나 이런데 막 기아가 든다 이리 하는데 그런데 보면 내가 소말리아는 안 가봤지만 이디오피아 같은데 보면 이 고원 이 평평한 거 뭐예요? 땅이 평평한 그 뭐예요? 어? 이래 놓으니까 평평하니까 저수지나 이런 걸 만들 데가 없는 게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늘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현수다고 그 넓은 땅을 뭘 갖고 거저 그럴게요. 그러니까 하늘에 의존해서 그 넓은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지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나서 혹시 말라 죽어비거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명히 되는데 소말리아 같은 데도 상당히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 땅의 분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농사나 이런 걸 하기에 여러 가지 그 가뭄이나 이런 현상 때문에 상당히 장애가 있어서 그렇지. 그쪽에 보면은 그 상당히 그 길이가 길어서 어업 자원 그러니까 바다 자원이나 이런 거는 많아요. 그리고 인구도 작고 해서 사실 이제 한국보다는 상당히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뛰어난 하나의 인재가 거기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비에 비춰지는 그것만 보고 저저 사람이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묻고 사람 살기 단 하나 그 한 사람의 인재가 거기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세상은 달라요. 작은 아들은 이름 뭐예요? 성훈이는 요새 얼굴 좀 밝아졌다. 얼굴 좀 밝아졌는데 공부하러 가서 딴은 하지 말아요. 딴은 하라거다. 요리 머리 올리려거다. 그거 올리지 말고 나는 막 팔다 푸가 올리지 말고 막 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라고 마음 단단히 묻고 막 공부는 1등 해라. 공부는 1등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요즘 고등학교에 기공체조를 많이 시키잖아요. 고등학교마다 그러니까 전파를 한다고요. 이 말세가 오면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바로 그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 좋은 게 어떻게 1960년 때까지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좋은 게 어디가 있다가
인간이 나타나갖고 사람은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그런 게 많이 성행하는 나라예요. 일본 같은 데도 별로 없고 인도 같은 데도 별로 없어. 그래 인도 같은 데 거기서 왔다 하지만 진짜 원조라는데 거기 가니까 여기라는 것도 여기 가만히 앉아가 있고 뭘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뭐 가만히 앉아 있어. 근데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사원들 아직 연수 교육 시킬 때도 그런 종류를 갖다가 한 달간씩 할 때 무슨 기초라든지 뭐 이런 걸 시키더라고요. 큰 뭐 삼성 같은 데도 그럴 거예요. 네, 그거는 효과가 있겠어요. 사람들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왜 시키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 요즘 부쩍부쩍 그런 일이 많이 그게 되더라고요. 새로 신입 사원들 연수원에 가면 한 달간 한 20일 동안 그런 교육을 받죠. 맞아요. 여기 어떤 나라가 한국 무슨 본부라 해놨더만 내 대기업 같은 데 교육시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가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도 따라갔다가 말았는데 내한테 찾아와서 몇 번 이야기를 듣고 얼마 노트가 부지런히 제가 샀더라고. 그래서 몰라 적노 하게. 근데 밥벌이니까 그놈 가지고 말 맨다가 물러야 되니까. 그런데 하루는 오더니 붉은 피로 흰 피로 만든다 이기라. 그래서 참 내가 아니 모든 생명체를 잡아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걸 빨간 피가 나왔는데 흰 피를 갖다가 나온 걸 봐야 되지. 와 그런 말 하니까 할 수 있다 이기라. 그럼 한번 해봐라 이래 있거든. 그러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그러면 그래 보여줘야 돼. 이 차도 목에 흰 피가 나왔다 이기라. 그래 그는 우하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차도 목에서 흰피가 나와서 비둘기가 날아갔는가 안 날아갔는가. 그리고 그때 그걸 갖다 왕조의 실록이나 이런 역사책에는 기록이 안 되고 후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것은 하나의 한국 불교 속에 존재하는 와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믿지 말라. 모든 피가 빨그런데 어떻게 흰 게 있노? 심지어 뱀 피도 빨갛지? 뱀도 잡아놓은 피가 빨갛지? 응? 뱀이는 잡으면 바로 붉은 피 막 출출을 온갖 게 다 빨간.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다 이라거다. 자, 누가 그래서 좋아졌는가? 그 물어보면 돼요. 근데 왜 대기업 같은 데서 그런 쓸데기 없는 걸 직원한테다 가르치는 거 모르겠어. 그러면 그런 거 많이 가르치면은 상품에 불량품이 많이 나오게 돼 있지. 일단 사람들은 무지하게 해서 말을 좀 잘 듣게 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 무지하면은 불리하지.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지. 내가 도둑질을 하려면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도둑놈 두목이 되면은 내 밑에 있는 님, 양심 있는 님이 안 되니까 사람 정신을 무지하게 해야 시인전하지. 그러나 내가 올바른 기업을 할 때는 사람의 정신을 맞게 해야 돼. 그래야 양심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를 해야 돼. 맡겨야 되지. 무지에다가 무슨 뭘 맡기면 되는 거야.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하고 나니까 정신만 맑아져서 좋다고 그래 하는 거라 이거. 하하. 이야기를 그래 하더라고.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옳은 말 하는 못 나오고 있다. 나도 그 방송국 뭐 안 된 거 몇 번 안 찾아갔나. 소연도 KBS에다가 2번, 3번이나 보냈고 나도 문화방송국 KBS에 가서 여보 내가 이약도 많고 뭐시든지 하라면 해볼게네. 한 번만 더 주래. 내는 적어도 안 된다 안 하나. 그래. 진실을 말하는 자는 방송국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방송국에 나온 거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 70명이고 안 말하는 사람이 10명일 때는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요새 방송은 이 비즈니스다. 당신이 말하는 걸 하면 돈벌이가 안 된다. 우리는 이 돈벌이를 위해서 이러는 거다. 이리 말해. 이 돈벌이가 안 된대. 진리나 진실은 돈벌이가 안 된다. 그렇게 이런 게 돈벌이가 되니까 이래. 이제 꼬치꼬치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먼저 그 소연 처음 만나서 그러네. 아따 처음 들어보니까 한국에 위대한 사람 많이 많더만.
그 뭐 홍태수는 서울대학에 시범을 하는데 진짜 책에 보니까 확 공중을 날아가고 있더라고. 그래 아무래도 나는 우리에도 좀 서질럽게 다리가 빠져있는데 어찌 이들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 싶어서 이 비행격기처럼 막 공중에 떠가 날아가고 있어 대차. 저기 뭐죠. 아니 이 손오공이가 영화에 손오공이가 구름 타고 뭐 저팔계 때리다 듣기에 열번 끄집어내야 그런 시가 아니냐. 그거 보면 딱 보고 있으면 비디오 보고 있으면 참 뭐 쫓겨는데 뒤에서 뭐 인내가 탁 소리 마술이 커져라 이렇게 막 열번이 나와서 째리 치고 받고 이러거든. 그래 요런 거 아니냐 이렇게 절대가 않다 이기야. 서울대학에서 해서 본 자가 많다 이기라. 그래 뭐 서울대학 어디서 시험하는 강경이가 일어나서 그럼 이 사람부터 먼저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에서 전화를 하고 현장에 가서 만났어요. 전화를 했으니까 만났지. 만나가지고 가니까 막 딱 앞에 앉으니까 당황하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건 난 자연과학자인데 나 당신에 대해서 흥미가 많다. 여러 가지 말할 거 없고 당신 손을 책상 위에 좀 얹어 주겠는가. 그래 뭐라 그래. 그래 왜 내 손을 책상 위에 얹어야 됩니까 이러더만. 내 손을 당신 위에 손 위에 얹어 놓고 있으면은 당신이 하고 있는 비밀, 당신이 갖고 있는 비밀을 내가 알아볼 수가 있다 이랬지. 당신 몸속에 어떤 기운이 존재하는 그걸 알아봤어. 모든 이 사람이 말하는 진실을 내가 이 자리에서 알아보니까 손을 좀 얹어 놓으시오. 그럼 내가 잠깐이면 됩니다 이랬더니 막 겁을 발발을 내야 돼. 아유 그때서 고백이 나오지. 나는 요거는 기능이다. 오래 연습을 하면은 이런 수련이 된다. 그리고 나는 수련자도 아니고 이 책을 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작가다 이게 쉽게 말해서 쟤는 작가다 이기라. 책을 썼다는 게 그렇게 쟤는 한 번도 해보도 안 하고 그 책을 쓰는 기라. 그러니까 그 책이 맞는가 틀리는가 누가 아냐 말이요. 그래 그걸 갖다가 서울대학 어디서 시험은 강계에 써놓고 일어났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여러분들이 진실은 확인해보고 나서 맞다 틀리다 결정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 읽기다 안 읽기다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속는 게 기대 때문에 속는다.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요즘 안 쓰는데요. 뭐 남녀 평등 어떤 사람은 뭐 여자한테 누가 그렇게 꿀을 맞아서 이혼하러 온 사람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 사람은 남녀 평등이란 여자가 똑똑하면 여자 집에서 내 주장을 하면 되고 우리 집도 남녀 평등 아니다. 우리 집도 내가 겁을 발발 낸다. 이유 맞춘다고. 야, 이 사람아, 너가 뭐, 남녀 평등이, 어떤 게 남녀 평등이면 내가,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 남자, 여자, 뭐, 이거 깔아놓고 같이 누우치면 그 평등 아이가? 아니, 같이 한방상에서 밥 먹으면 평등이지, 무슨 뭐 평등이 있노? 여자가 뭐, 요새 여성장리 시대예요. 여자는 세탁기가 할때 전기밥솥이 해주지. 일 조금만 안 되고, 남자는 처다시 부양하려면 막 게임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와 남녀 평등을 원하는데. 근데 여기 달마리 오시는 남자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은 남자분들은 그 애가 이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무시한다는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이제 같은 서열에 있으면서도 어떤 승진할 때도 보면은 이제 남자 우수를 해주고 뭘 하더라도 꼭 여자는 이걸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인식이 딱 바뀌가 있거든요. 그 사고방식이 너무 남자들이 지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여자들이 참 손해를 보는 게 참 많거든요. 직장에서는. 네. 직장도 그렇고 또 어떤 모임 같은 데도 좀 많이 그렇거든요. 여기서는 별로 그걸 못 느끼는데 딴 모임에서 그런 거 다 그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콤프레스 때문에 그래. 항상 막 짓눌리 살다 보니까 괜히 그리 하지. 괜히 지가 뭐지 어쩌고 여자 앞에 가서 지 집에 가서는 지 놓고는 직장에 나오면 그래서 직장에서 그거 하는 건 이해가 와냐면 이 직장에서 말이야 여자를 진급을 먼저 시주는 여자는 뭐 결혼한다고 출산 그거 한다고 뭐 쉬는 날이 많지고 남자는 뭐 365일 계속 출근을 할 수 있으면 여자는 또 그래 안 할 때도 있거든. 그러면 중요한 일을 갖다가 하자가 있는 사람을 갖다 중요한 자리에 먼저 올리는 것보다 하자가 없는 사람 올리는 게 좋지. 그렇게. 그게 하자가 되지. 뭐, 무슨 후가가 많으니까. 출산 후가, 무슨 후가 저기 미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남자들도 똑같이.
아니, 미스가,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미스가 나중에 시집가면 뭐, 기혼녀가 되는 게지, 뭐, 미스가 다 있나. 그거 미안해요. 언니 친구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최근에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같이 성질을 딱 낳고 같은 이제 조건에서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는 그 이제 서열도 자기가 낳은 남자를 먼저 그 자리에 올려가서 일을 시키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제 그 인식으로 인해갖고 아니다는 못할 것이라는 그 인식으로 인해갖고 탈락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실을 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고 꼬치꼬치 물으면은 거기에 대답이 있을 것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까 이야기하는 여자는 그 무조건이 남자에 비해서 하나의 직장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직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매우 월등할 때, 그리고 근성연한이 많을 때 같은 자리에 승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라고 해서 영 승진 안 시는 건 아니거든. 불리한 대우를 받는데 그건 불리한 조건이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승진을 이제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한 상태에서 이제 같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느끼고 안 느끼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승진을 이제 실력으로 하니까 괜찮은데 무슨 일을 딱 결정적인 순간 일을 느낄 때 이제 그 일을 안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직장에 남자가 많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요새 뭐 그 교육기관 같은 데서는 별 그런 게 없지 않아. 아마 여선생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선생 국민학교는 뭐 보면 남선생보다 여선생이 더 많다네. 그렇게 여선생이 많으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안 가면은 같은 교감 서열인데 좀 뒤뜰 막그 여선생들이 항의를 한단 말이요. 차별했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 못하지 않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불리한 면은 있지. 그러나 있는 게 똑같다. 태어날 때 남자로도 태어나고 여자로도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특유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보면 여자들 보면 제가 많은 여자를 태어나도 소리 많이 하죠. 난 하도 요새 세상은 여자도 뭐 많이 출세를 해서 이렇게 뭐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그지? 이래서 하는데 난 한 번도 여자가 남자 밑에 산다고 그러냐 안 봤으니까. 난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뭐 누가 그렇다 하더만 난 도저히 여자가 남자 밑에 있을 때가 있어? 없지. 동등하게 지내지. 힘으로 할 때는 여자가 대체로 좀 많이 지지라. 네? 여자가 막 뭐라고 힘으로 폭력이나 뭐. 야, 그것도 젊었을 때지. 그거 안 해. 자, 늙은 거만 걱정 못해. 남자들이 그렇게 안 해. 그건 젊었을 때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여자가 상이 아닌가? 아니 뭐 여자를 똑같이 지급해줄 게 있고 지급 안 해줄 게 있고 뭐 그런 거 있대요. 숙지가 하는데 우리는 맨날 숙지하는데 여자는 못한다니까. 응? 이 공자한테 물어봐라. 숙지 가능하면. 일찍 한다. 이제 조선 씨가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남자들한테 당한다고 표현을 진짜 당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는 지금 사무실에 있으면 그럼 일찍은 난 하겠다 이라고 일찍 같이 지금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한 남자를 저는 이제 좀 미안치만 가서 백미라거든요. 사무실에서. 그 다음에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딱 대화를 하려면 그럼 나도 숙직을 하겠다 이러면 나도 이제 같은 사람 되니까 그럼 숙직을 이제 은근히 시켜줄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서 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마땅하게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정해져 있는 아니, 사회의 룰에 의해서, 네가 한다면 한다. 이것은 여자들이 총회를 해서 결의할 문제다. 우리가 숙직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그러니까 네가 한다면 안 되지. 저희가 사무실에서는 이제 저라도 그러면 일찍은 하겠다 해갖고 같은 회사 일찍은 하거든요. 근데 숙직까지는 야, 그럼 뭐 저쪽에서 너 숙직 하나 이러면
이 너희들 그런데 이 꽃이 하나 앉아있으면 얼마나 화장품 냄새가 나나 이래 딱 하고 달라들어야 돼. 너희들 내들 보는 거는 안 하고 너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는 내들 보는 거는 모르나 이러면 그럼 당신들 본 게 우리가 뭐냐? 나 이 비싼 화장품 이거 버리고 와서 여기서 냄새 풍기는데 당신들 내 화장품 내도 못 받아 뭐 맞잖아 이러나. 옛날에 여자들도 숙직을 하겠다고 났으니까는 남 선생님하고 그래서 절대 여자와 숙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한번 우리 교육에서 그런 반항이 일어나는 게 있었거든요. 아니 똑같이 여자들도 숙직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숙직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겠다. 여자는 숙직이 안 된다. 숙직은 사실 좀 안 돼. 그건 안 돼. 그만. 자꾸 세상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제일 있고 너 학교도 지금 여선생이 상당히 많지? 비중이? 지금은 조금 적어요. 저거 국민학교에는 많아지고 있다는데 중고등학교는 사립 같은 데는 좀 작게 채용하지. 근데 공립은 좀 많아지고. 여선생이 많을게요 오히려. 사립 같은 데는 그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만 자기들이 채용하니까. 아니, 여성이 못 들어오는 학교도 있지. 부산 같은 데는 뭐 이 사립학교 하면 손해간다 이랬더라. 밤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일도 좀 불가능한 거 그래서 누가 격려라고요? 근데 사무실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은 이제 막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핸디캡이 되지.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 말까지 했더니 이제 여자들이 있음으로써 여자들이 자꾸 많아지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숙직하는 전담반이 있다니까 그런 거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전담반에 들어오면 아마 남자들은 숙직 안 갈 테니까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없어요. 근데 정신이 밝으면은 그런 문제가 좀 적게 안 생기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켜주고 남자가 밖에 할 수 없는 일은 남자가 하게 되고 왜 따지면 미국 그 무역 대표부 보니까 여자대. 그러니까 뭐 요새 보니까 저 런던 같은데 길가에 요새 보니까 그 직업 소개서가 참 많거든. 런던 같은 데가 뭐. 근데 직업 소개서 보니까 타이프 놔놓고 컴퓨터 놔놓고 여자 사진기 넣고 18,000파운드 이래 놓고 남자는 보니까 7,500파운드 이래서 나왔는데 확실히 10,000파운드 이래서 나왔는데 여성이 상이더라. 뭐 돈 받는 거 이래서 딱 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자기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생각할 게 아니고 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 문제를 먼저 말하라고.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거지. 어디 뭐 신문 여기서 선거 때 이리 살 때 자 꼬리 잘라비고 대가리 잘라비고 몸통만 한 뿌리 나누고 이게 뭐이다 이러면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뭘 쫙 잘라비고 니네 이게 뭐이냐 물으면 모른다. 껍데기 비키비고 살만 발라면 그 먹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뭐 요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항상 그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살면 그게 좋은 삶이 있는 거니까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데 그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바꾸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요. 그래서 좋은 자기를 얻는 쪽으로 거쳐야 되고 자기가 이 정도면 내가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에 주력해야 될 것이고 길은 두 가지니까 해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놓고 생각하면 돼. 여보세요? 그래 오래간만이네. 그래. 직자 되이나? 자, 그래서 네가 참말로 좀 얼굴 헌에 피가지고 네가 뭐 사는 걸 좀 한번 얻어모으시면 좋겠는데. 그래, 그럼 기대해볼까? 뭐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일깨우고 사람에게 공덕을 지어주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인데 사실 이런 일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람 기대에 쏟게 되고
쏟다 보면 그냥 막 좌절, 절망 이런 데 빠지게 되는데 돌아올 때는 유럽 쪽에 다른 나라, 유럽 프랑스나 다른 국가 같은데 정부에서 일하는 그 높은 사람들도 많이 알아올게요. 그렇게 되면 또 서로가 우리가 이 살아가다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는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도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바라는 자기를 제하게 될게 그래서 오는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연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소용이 들어오면 또 원대기가 그 연화서 주지로 가면 되지. 그런데 지도력이 있어야 돼. 지도력이 있어갖고 그 신도를 딱 잡고 있어야 그래야서 의학 고수 요리 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남을 잘 돌보면 내가 돌봐오면은 잘 갖고 놓으면 그 사람들 내 말을 듣게 돼 있다. 그래서 제일 잘 돌봐라. 단 하나 어리숙은 자를 잘못 돌면 나 그로 인해서 화를 입는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봐서 잘 돌보라는 거지. 근데 이 기대 심리를 가지면은 내가 사람 욕심 내지 마라 이랬는데 기대 심리를 가지면은 참 어리숙은 사람한테 많이 쏘가요. 어리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도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영리한 사람한테는 저거 다 쏘거든. 영리한 자 그거는 저보다 너무 아같이 다루기 쉬운데 이 어리숙고 이 좀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를 전부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뛰어난 자들은 자기를 안 감추거든. 안 감추니까 노출되니까 대번에 그걸 뭐 요리를 해버릴 수 있고 거기에 모든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는데 어리숙은 자는 자기를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단 하나 기운을 접해서 그 기운 속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단 하나 그걸 알아낼 수 있는데 그것을 아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15사람이 앉아있는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앉아있는 동안에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것이 내게 비치면 내가 그것을 다 알아내기는 알아낸다는 것이요. 그러나 누구에게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는 도로 다 내보내놓고 뒷날 한 사람씩 오시오 이래야 되거든. 그래야 그 사람이 나타나면 딱 빛을 끼니까 그래 안 하면 말하기 전에는 분명히 어떤 사실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간다. 그러니까 상대의 행동을 보기 전에는 그 상대의 의식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의식 속에 있는 그런 하나의 업장이나 그 과거를 모른다는 게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가면은 그 행동이 나오게 되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의식을 보게 되고 그 의식을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 이런 걸 대부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내는 데는 뭐 5개월이 걸릴 때도 있고 6개월이 걸릴 때도 있다. 그러니까 어리숙고 무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힘이 들고 잘 속는다. 이 진실한 자는 잘 속는다는 거지. 그리고 막 내가 여러분들은 그런데 자식 공부 이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건강하게 그만 살면 돼요. 와 욕심 건 냅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나와서 학교 교사 생활을 하던 거는 그거는 진짜 이건 뭐라노 옛날에 쌍팔려이라나 60년 때 70년 때 이야기지. 지금은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 경쟁을 뜯고 나가봤자 이런 환경 속에 짜리가 없어요. 아까 이 시골 보리밥 매던 애는 여기 부산에 와서 대학 시험에 떡떡 걸리는데 뭐 저녁에 책 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시험 칠 때 시험 치고 그냥 졸업장 받으러 나간 애들은 되는데 부산서 가요 공부하는 애들은 떨어진 애들이 상당히 많은 거야. 거기에 왜 그런 원인이 존재하는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 책이나 교재나 이런 걸 다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그로 인해서 하가 생기는 게야. 하가 생기는 게야. 가난집 애들은 왜 시험에 잘 붙는데 왜 중류가정집 자식들이 와 떨어지느냐? 너무 자식을 갖다가
기계도 무리하면은 거기에 열이 생기고 열이 생기면은 출력을 제대로 다 발휘하지 못하지. 응? 출력이 안 나와.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사람도 기계와 똑같다는 것이요. 결국 머리는 약한데 상대를 모르고 그때 자꾸 기입을 시키면은 아가 짜증만 나는 게요. 짜증만 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내가 잘 못 가르치면은 자식 때문에 집안 속 썩은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요. 그렇게는 이 자식들이 속이나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잘 가르치놔야 되겠는데 잘 가르치려 하니까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이요. 그렇게 내가 하는 말 단 하나. 사춘기 때니까 하나의 이성 문제나 이런 데 빠지는 거 이건 감시해야 돼요. 나이가 어렸을 때 이성 접촉을 하면 그건 아주 비리비리. 나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부모가 이성 문제나 이런 건 현실에 따라야 되니까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해를 해야 되고 도가 너무 지나치는 것은 이것은 나무 이목도 좋지 않고 네가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딱 해갖고 다 이러지만은 또 그 전에는 사춘기 때 20대 전에는 아주 거석을 해야 되고 대학에 갔을 때 21나 2 되거든.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니까 그때 되도록이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한국의 대학에 가면 이성 문제와 접하지 않을 수가 없지. 뭐 시간은 그 안에 캠퍼스 느리게 지어놓고 그거 와서 놀다 보면 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만 신경을 써주고 되도록이면 일을 가르치면 되지. 일.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야 된다, 고려대학 가야 된다, 그 다음 판사가 돼야 된다 이런 의식은 버려요. 우리 오늘날 잘못된 시대에서는 그러한 하나의 학교가 자기의 출세의 바탕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출세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더 망했어요. 내가 먼저 사직 운동장인가 하도 할 일이 없어서 한번 가봤더니 저 박철영이 있었어요. 박철영이 말하는 거 보니까 어디 국민학교 학생 어디 그한 옥면대에도 한 번도 못 나가보네. 그걸 가지고 그것이 권력 쥐고 옆에 앉아갖고 주무르면 다 똑똑해 보이지. 나도 내가 옛날 젊었을 때 한 29살나 30살 먹었을 때 김종필이 국무총리 할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할 때 술 한 잔 먹고 그냥 태종대에서 욕을 좀 하다가 어떤 아가씨가 둘이 따라서 참 똑똑해 보인다 해서 더 신이 나서 술 한 명 사주면 술 한 명 얻어먹고 넘어가서 박정희 이름 한번 부르고 욕 한번 하고 김종필이 욕 부르고 내가 지금보다 더 똑똑다 했다가 옛날에 중부선 경찰 잡은 딱 잡혀갔지. 일단 창문을 내다보고 술이 너무 뒷날 깨갖고 창문을 내다보고 내가 그걸 우리 동네 가서 그랬지. 이제 그것도 술이 그냥 우리 집까지 알아볼라 돼. 그 정보원님 모양이야. 그래서 난 또 내한테 반해서 또 우리까지 따라오는 줄 알고 내가 욕한 건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또 옆에 있는 놈 이발소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야 내가 어찌 잘생기는게 너 형님 잘생기는데 아가씨가 둘이나 이렇게 반해가 따라왔으니 하나는 얘라 아이스크림 값은 얘가 와야 된다. 아이스크림 값은 사슴이 있어. 내도 안 들었지만 보내놨어. 뒷날 보니까 또 술이 딱 깨서 이 창문을 내다보는 게 뭐지 하나 찾아. 저것들이 오늘 또 반해갖고 이제 찾아왔는가 보다 싶어. 조금씩 건축을 딱 들어오거든요. 손들어 이래서 손을 딱 들고 그래서 문을 강도입니까? 이렇게 됐는데 건축을 빼들고 막 가죽 잡아 입는다 뛰 들어오니까 그래 강도입니까? 이렇게 천정문에 아니다 이러더만 그럼 내려서 이랬지. 내려서 이러고 그래 가니까 대기 초달로 대공부 안에다 이어놓고 대기 초달로 하대. 그 내가 말했지. 그러면 어른 되고 인물을 만들면 인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국무총리를 내가 탁 됐다. 이사마이가 국무총리다. 이러면 부산시장이 그냥 곱친기름처럼 내한테 제일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국무총리라는 이 자리가 똑똑한 자리다. 이런 내 말했는데 법에 걸립니까? 또 대통령 모욕했다 이러잖아. 아이고 만나 배도 고프고 빈속에 술 한잔 먹고 헤어지니까 골치 아프니까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쉬게 그만 서로 하나 꾸미서 이렇게 보내주더만. 그래도 가라 이럴 때 집차를 이제 싣고 가시니까
그때는 차가 경찰서에 한 2대, 3대뿐이 없을 때거든. 서장차, 정보과장차, 그 다음 백차 한 대 있을 때지. 그래서 타고 했지. 내가 준비가 없이 이리 와놓으니까. 중부산 서로 끌고 가야 돼. 영도서 나놓고. 준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차, 아까 찌차, 우리 집까지 좀, 대학도 그것들이 뭐 기장 초봉을 해가지고. 돈 500원 그다 줄 때, 근데 기본 요금 택시 80원 나올 때거든. 그 500원 더, 500원 받아갖고 넣고, 나 사서 나왔지. 뭔가 이거, 그 자리가 인물을 만드는 거야. 그 환경이. 그 내 이야기 들으면 참, 저게 무슨 것이라고 속을 싶어도만. 그래요, 여러분. 자리가 인물을 만들지만 그 자리가, 능력이 없는 자가 그런 자리에 가서 좋은 자리에 앉으면은 그로 인해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짓는 일이고 세상을 망치고 자기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굶지 않고 너무 손가락질 안 받고 살면 그게 뭐 행복하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꼭 대통령이 돼야 성공한 것이다. 이런 건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고 막 심하게만 안 하면, 공부 안 시키면은 여러분 다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열심히 하라. 뭐 떨어지면은 유학 간다 이래 해야 돼. 유학 가면 여기 해누이 한번 미국 한국에 떨어지면 뉴욕에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되는데, 여기 오면 대학 교수도 해볼 수 있는데 서울대학 되는 거 졸업해갖고 교수가 됩니까? 지금 여기 내가 하면 뒤에 있으면 대학 4학년이고 그 3학년인데 여기 오고서면 대학 졸업하면 그 마침 첫째 영어가 의학 실력이 하나 뛰어나실 끼고 거기 가서 부모가 다 크면은 부모한테 떼서봐도 돈 안 나올 끼고 부모는 너무 멀리 있고 전화해봤자 당장 돈 오는 것도 참 돈은 오겠다만도 그쪽에는 가면 첫째 외국 것들은 사치를 안 해. 함부로 돈을 안 쓰는 게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애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주시 손가락질 대상이야. 멸시의 대상이거든. 멸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첫째 사람이 대비는 게요. 그 여기 있으면은 아르바이트 해갖고 몇백만 원에서 어떻게 벌어옵니까? 재우만 몇십만 원 모아고 그러지. 그 한 해 등록금을 맞춰냈다. 내가 이야기해. 뭐 성공한 게요. 그러니까 대학 떨어지면 유학 간다. 그러고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뉴욕 같은 데 가서, 뉴욕 대학 같은 데 가서 유학하는데 돈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800만 원 정도면 등록금하고 전부 낼 겁니다. 그러면 이 식생활하고 빈둘이 얻어놓고 자취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으면은 얼마 드느냐면 여기서도 그걸 드려요. 200만 원 등록금 기별 100만 원 정도 되지. 100만 원에다가 하수 걸려면 서울 20만짜리 여기 보고 있지만 요새 물가 올라가 20만짜리 쫓겨는 방이야. 바로 쫓겨는 돼. 없죠? 그럼 25만 원 일 잡으면 250만 원이요. 250만 원에 그럼 450만 원 아니냐 말이요. 여 토요일마다 처음에 보러 올라오는데 사비 안 줄 수 있어? 한 달에도 4번이면 10만 원이요. 그때 용돈 10만 원 보태비면 650만 원이요. 그런데 그거는 10개월 계산했을 때야. 12개월로 계산해보면 더 나은 게라. 참, 대학 하나 딱 이거 보내는데 공식 없는 집 같으면은 500만 원 가지고 돼. 그런데 제 아버지가 그러면 1000만 원 딱 밑에 이어봤자 실컷 별로 없어. 실컷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육이 많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식들에게 하지 말라. 우리 집 같은 데는 사실지 머리 좋으나 처음에 욕심을 배 그냥 징긋이 웃고 그 사람 근데 그거지 내가 당장 5천원 턱 쉬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여성상이다 참 남 평등이 돼 있었지. 그래 한번 날 들어봐라. 내가 조용히 좋다고 철들면은 그러면 여성 참 누가 평등? 나도 평등하고 있어. 같이 안 떠들기.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기.
나도 성 안 내고 서로 성 안 내고 인상 안 찌키리고 평등하게 살고 싶어. 그게 안 돼. 잘. 내가 장기 갈 때 그 일본 제일교포 그 부잣집 딸이 하나 있었거든. 동네에다가 200평짜리 집을 사놨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오사카 사는데 그 일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딸을 갖다가 전부 다 한국에다 교육을 대학을 보내고 시집을 보냈더만 그 반도체 섬을 딱 반기고 그 사촌이 중심을 했어. 내가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옷 같은 걸 입고 왔는데 그때 실크 옷을 입고 와서 막 일이 되었는데 탁 폼을 쳤는데 약고가 주고 가지고 내가 막 잠깐 내가 나고 나만 알았어요. 아니야 탁 내고 하는 말이 그래. 나는 뭐 물고 없어요. 바느질 할 줄 아느냐 밥 할 줄 아느냐. 그래서 물어본 게 뭐 자기는 모른다 하고 음식 같은 거 만들어 봤느냐 이렇게 자기는 모른다고 옆에서는 여자가 가정과 나왔다 이때 가정과 나왔다는 거지. 아이 가정과 학교하고 이 솜씨하면 틀린다 이랬지. 그런 점은 탁 그 세 가지 물어서 약고 탁 퀴기 되지. 그렇잖아.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200평이 넘는 집을 가져오면 거기에 들어가면 주인이 가면 한 달에 그때 돈 아무리 못 벌어도 남자가 7, 80만 원 벌어와야 돼. 정원사 또 해줄 끼고. 처갓집에서 많이 안 주면 내 실력으로 그 돈을 벌어오지. 그리고 일생 동안 상견을 모셔야 되는 기요. 일생 동안 상견을 모셔야 되는 기요. 누가 알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어떤 뭐 의사가 하나 의사가 보고이 그랬나? TV에 너무 재미난 프로가 나와서 그 의사가 의대를 나와서 결국 어떤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의대에서? 뭐 명동에다가 좋은 터에다 병을 지났는데 막 명의는 전부 제 마누라한테 주고 그 남편은 한 달에 일하고 월급 45만 원 그 진짜로 어묵가에서 돈은 전부 다 마누라 챙기고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지 45만 원 주고 남편 안 되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그럼 이자로 내야 되지 이자를 어땠냐 1억 5천이다 도대체 내가 45만 원 받은 거 언제 1억 5천 이혼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 붙잡혀 있는 거야. 그 45만 원 되고 언제 막아서 1억 5천만 원 주고 그래 해서 천사 1억 5천만 원을 모았다 하더라고요. 그때 또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동안 책도 시킨다. 그기라 세상이라는 건 뭐 그거 아니냐. 응? 그렇다고 손찌검이라 하나 했다가는 처갓집 식구들 와서 찌기를 놔두고 그 뭐 수납이고 이런 거 뒤에 사람이 다 앉아 있으니까는 꼼짝 못하거든. 의사는 진찰만 해야 되고 하지. 이제 미스트는 소박하게 그냥 살면 돼. 내 친구 그 삼촌이라는 사람 서울대 교수를 했는데 그 이호씨라고 옛날 그 초대 법무부 장관 했나 이호씨라고 상공학대 법무부 장관 했나 경북 사람 그 집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선을 딱 보러 가니까 서울대학 교수를 해서 서울대학 고무신 짝짝 끌고 오고 막 남자가 영 보니까 흐름했거든. 누구냐 뭐 그 옛날 그 사법서사 한다 김동대라고 사법서사 한 사람 김동대 그 사람 삼촌이야. 옛날 김동 태신했는데. 그 동태인가? 동태. 그래 이제 그 삼촌 되는 사람인데 선을 보러 갔는데 그걸이 됐지. 근데 이제 김동태 씨 형이 내하고 친구거든. 그래 놓을 때는 그 여자가 내하고 그래도 법무부 장관 딸이고 그 상당히 그 가문이 좋은 집 딸인데 그만 그럼 고개를 흔들어 빚는 모양이야. 그 중신애비 말이 참 멋있는 게 그건 네가 좋으면 네 사람을 만들면 네가 갖고 올 수 있다. 구두도 해서 어떻게 신기고 양복도 쫙 맞춰가 입혀갖고 쫙 줄을 서게 하고 넥타이도 새 넥타이 만나러 가서 매면은 이발시키고 하면 건처럼기다. 그거는 별게 아니다. 이래야 결혼해서 나중에 그 남자가 여자 시인대로 그렇게 별입 있어.
그 넥타이 매고 막 자꾸 보니까 뭐 헌어지는 게요. 그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좋으면은 그냥 그래 만들면 되는 게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근본만 좋으면은 터보자가 가꾸면 돼요. 쇠만 좋으면은 칼을 만들어 좋은 칼을 만들면 되는 게요. 칼을 살 때 그 칼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걸 볼 게고 쇠가 좋은 거 안 좋은 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쇠가 좋은 거 안 좋은 거 요걸 생각한다고. 쇠만 좋으면 좋은 칼은 얼마든지 되거든. 쇠가 나쁘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칼을 만들고자 해도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의 근본을 보고 이 사람 정도면 이 사람 의식을 보고 이 정도면은 내가 평생을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가정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지 이상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런 좋은 자리에 거기서 저 오빠라는 게 뭐란가 그 남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막 돈 다 까먹고 사기꾼이 됐지. 그게 부산대학 나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해에서 50한테 된 사람이 부산대학 같은 데 유학하고 하면 남해에서 그 부잣집 아니면 안 되거든. 최고 부자였대. 그 창선면에서 누구 창선면 살아보지 창선면에서 최고 부자였대. 그 당시 백씨라고. 그런데 먹고 와서 그랬는데 자기 그때 돈으로 한번 일본 가면 막 그 집에서 용돈을 하고 돈 100만 엔, 200만 원씩 이리 주는 갑지. 그런데 그가 와서 얘가 와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 20년 전 100만 원이면 쓸 게 있었거든. 지금 600만 원이지만 그 당시 500만 원이면 참 쓸 때 있었다고. 그러니까 가서 몇백만 원씩 이리 얻어오니까 그런 말이 내 조카도 이리 주는데 사업만 되면 돈 준다 이라. 무조건 막 데이트하고 좋다 하라 이라. 내가 딱 절대적으로 내가 그 탁하게 정신에 따라와서 데이트도 안 하고 그냥 불합격이다 이래. 이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는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밥 하나도 제대로 안 하려 할게요. 그럼 그는 평생 거기에 장기가는 사람은 참 의사나 이런 의대나 나와서 의사 같은 거 되면 그만 직장 출퇴근 하면 돼. 그래 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 안 한다. 큰 사업은 그 당시 대학 배운 산부인과 가잖아 돼. 이 사람들 일본 같은 데 가서 돈을 하니까 자식들을 갖다 혼사를 갖다 한국에다가 하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항상 거부해야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욕심으로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그로 인해서 하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또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게 아는 자에게서 듣는 거와 모르는 자에게서 듣는 것은 너무나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기계 우리가 어떤 자동차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동차에 대해서 배운다면 길가에 가다 고장이 나면 큰일 나는 거야. 손을 대면 대수록 그 기계를 또 망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는 자에게서 배우면 그건 간단하다 고치면 되는 거야. 고칠 수 있지만 그걸 고칠 수 있지만 모르는 자에게서 배우면 오히려 그걸 망치게 된다는 거지. 그게 차이야. 망치면 잘못된 것이고 그걸 잘 이루면 고치면은 그건 좋은 교육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항상 어떤 것이 좋느냐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은 말로서는 말할 수 없고 어떤 사실로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좋고 나쁜 것을 말로서 말할 것이 아니고 사실을 통해서 보자. 그리고 아는 자의 말은 이것은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지만 아는 자는 좋은 것을 가르치지만 모르고 좋은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그것은 무지한 자들의 노래. 어떻게 모르고 좋은 걸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에 매우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중력대 이상이 오니까 중력대 기운의 변화가 지금 이 시작이 되는가 약해지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 의식의 기운들이
중력대를 떠돌고 있는 여기에 십서에 있는 중력 속에 있는 의식이 살아있는 의식은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람 속으로 올라오고 되게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시대에는 그 한의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죽은 자가 아까 옆에 오면 병이 나고 막 집안이 어둡다 안 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것이 눈에 보이거든, 어떤 현상으로 보이거든, 싸워요. 혼낸다. 가라.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이렇게 해줘야 돼. 넌 죽은 자다. 가라.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쫓아내야 돼. 그래, 쫓아내면 감히 쫓아나가요. 먼저 여기 거제리 보살 같은 경우를 만났을 때, 이제 이런 것을 우리 통해서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문제를 볼 수가 있거든. 그러고 사람들이 가라. 넌 내가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몸에 왔을 때는 껄떡이를 해요. 그러면 이 기운이 진화되면서 이게 나오니까. 나와. 이게 하면, 이 기운이기 때문에 여기 압력을 가하면 된다, 이게요. 그냥 호흡법이나 명상호흡법이나 이런 걸 쓰는 것은 자기에게 나쁜 기운을 받아들여서 그걸 저장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건 아주 정신이 최고에 이르지 않았을 때 했을 때 매우 위험하니까 그건 절대 배우지 말고, 그러고 할 때는 껄떡기를 하면 이게 기운이 여기 붙어 있던 게 이게 자꾸 움직이지니까 힘이 들거든. 그래서 떨어진다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그 나쁜 의식의 기운이 왔을 때하고 식중독을 일으킬 때하고 얼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에 통증이 오면서 이 속이 메시껍습니다. 메시꺼워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음식을 먹으면 거북하고, 이럴 때는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의 나쁜 기운과 접촉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 아까 의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체거든. 그것도 기운이고, 이 우리가 식중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식이 부패했을 때 그 생기는 거래요. 나쁜 기운이 거기에 맨달아져요. 그것이 하나의 내 몸에 있는 기운에 받쳐서 그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 간을 메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속이 미싱미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속을 감지하지 못한 게 그런데 어떤 식으로냐면 심한 식중독 입원자만 여기 막 어떤 간 같은데 이 속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 보면 여기가 또 미꾸라지를 이 손에 잡을 때 미끌미끌한 현상 안 있어요. 손에 잡으면 여기 보면 애꿎탱이 나서 미끄러운 있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지.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암질도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이래. 암질도 안 보이고 때가 있고. 이런 이 밑에 가서 대장 밑에서 식중독을 입었을 때는 상당히 여기 미끄러운 이게 나타나고, 대장 위에 이 밥통 위에서 그러한 게 일어날 때는 여기에 답답해가 안 받지. 안 받는데 대부분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나타날 때 대장 밑에서 나타나는데, 대장 위에서 나타날 때 그때는 대부분 내가 잘못된 기운이 나에게 범접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 돼서, 그래서 자꾸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너는 열에게 갖겠다. 그래서 너를 혼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거석을 하면 그래서 물러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상식인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은 귀신의 기운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기운은 사진을 찍으면 안 납니다.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 복통 같은 게 일어나는데 사진을 탁 찍으면 그 기운으로 오는 병은 절대 안 나타나요. 그건 나와 같은 사람이 감지 능력을 가진 자가 감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그대로 감지가 되니까 그걸 아는데 일반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걸 감지해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현상에 닿을 때 처방하는 방법은 스스로 자기의 병과 그 기운과 싸우면 대부분 이기게 됩니다. 대부분 이기게 되고, 한번 이기면 다음에 잘 안 와요. 그런 게 안 붙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한이 풀리까지 내린다는 이런 말이 안 있어요. 지금 말세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것하고, 또 서로 여기 있는 사람끼리 외로운 일이 있으면 서로 만나갖고 자기 하고자 하는 일 같은 거 서로 상담력이 돼서 이끌어주고 들어주고 자기가 아는 지혜를 판단을 말해주고,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런던에서 사람들 있는데 전화를 한번 해볼까? 7시 아이가, 지금? 예, 이런 거 이제 안 되죠. 7시 조금 덜 됐겠네요. 열을 수 있는지 전화 걸고. 여보세요? 그럼.